시작. 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기 들어서 첫 방송입니다. 점심시간이 워낙 바빠서 처음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토론회 끝났는데요. 그것 본격적인 적용은 지금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 시험 끝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한제국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독립협회 때문에 대한제국이 만들어졌는데 독립협회 요구대로라면 입헌군 주제를 도입해야 되는데 온건파가 또 독재하면서 갑오 1차 개혁 이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왕권이 다시 강화된 거예요. 이러니 개혁이 되겠습니까? 10년도 안 돼서 을사조약으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갑신정변 이후에 온건파가 독재한 적이 있죠. 그때보다는 좀 낮게 개혁을 하긴 하는데 일본도 워낙 일본의 침략 야욕이 워낙 셌기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예, 탄생 배경 자주독립의 국가를 세우려는 국민들의 자각이 있어서 대한제국이 만들어졌고요. 우리가 러시아랑 너무 가까워. 그래서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야 너는 러시아 간섭 좀 그만 받아라 이렇게 우리를 지켜 세워줍니다. 그래서 제국이 됩니다. 나라를 대한제국이라고 했고요. 연호 을미개혁 때는 뭐 그냥 막정했죠. 이제는 연호를 있어 보이게 광무로 정하게 됩니다. 연호는 1980년, 90년 이런 연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호, 이름 호. 우리는 지금 서기를 쓰고 있죠. 서기 2017년. 이때는 대한제국 광무 1년, 광무 2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서기 1년, 서기 2년, 서기 1000년, 서기 2000년 지나서 2017년 온 것처럼 이제는 광무 1년, 97년이 광무 1년, 98년이 광무 2년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황제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반드시 읽었을 거예요. 교과서에 보면 뭐 둥그런 이렇게 지붕이 나온 게 있어요. 교과서에 보면 그걸 환구단 또는 원구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황제직위식을 거행했습니다. 물론 일제가 들어서면서 물론 없앴겠죠. 그냥 바꾼 겁니다. 잘 안 보여서. 자, 먼저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고 독립협회를 없앤 다음에 대한국 국제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교과서 210쪽 반드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대한국 대황제라는 단어예요. 1조 읽어보죠.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국민한 이죠? 자주독립제국. 대한제국의 정치는 과거 500년간 전대되었고 앞으로 만세토록 불변할 전제 정치이다. 3조. 대한국 대왕제는 무한한 4조. 대한국 시민이 공권을 침해하며 식민의 도리를 이룬 자로 5조. 강조한다. 대한국 대왕제는 대한국 대왕제 얘기 권한밖에 없습니다. 보면 알듯이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집중? 황제한테 집중됩니다. 그래도 개혁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저기에 비해서 그 갑신정변 후 10년간에 비해서 상당히 있어요. 일단 군사를 강화했습니다. 원수부, 뭐 호위군 이런 걸 2배 이상 다 이제 황제가 지휘하죠. 증강시켰다는 거, 군대력을 증강시켰다는 거. 우리나라 역사상 조선 후기 역사상 처음으로 군대를 증강시켰고 지방의 진위대 그대로 있고요. 몰라도 돼. 하지만 시험에 나와. 안타깝다. 왜냐면 이제는 청과 대등한 관계. 우리식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옛날에 중국 거만 사용했는데. 그리고 분쟁 지역인 여기 빨간 지역 여러분들은 꺼멓게 나올 거예요. 분쟁 지역인 간도를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범윤이라는 관리사도 파견하고 연해주와 독도도 직접 관리했습니다. 이 독도 관련해서는 요 밑에서 자세히 할 거예요.
그리고 지방제도도 뭐야 이거? 지방제도 23부제에서 13도제로 바꿉니다.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8도제로 하던 걸 가보 2차 때 바꿨을걸라? 근데 이번에는 13도제로 바꾸게 됩니다. 경제면으로는 양전 사업을 했고요. 양전, 측량한다? 토지를. 그리고 그걸 통해서 흥선 때도 한번 한 적이 있걸라? 근데 이번에는 토지를 측량해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인 지계라는 걸 발급합니다. 예, 지계는 자료 1에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근대적 공장, 회사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설립하고요. 학교도 많이 만들고 물론 갑신정변 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런 모든 97년 이후의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불러요. 이 개혁은 방향은 옛 구자죠. 옛 것이 근본, 새로운 것은 참고만 하겠다는 그런 개혁 방향입니다. 마치 온건파의 동도서기와 비슷하죠. 동쪽의 도는 지키면서 서쪽의 기술을 이용하겠다는. 그리고 요걸 복고주의적이라는 개혁이라 그래요. 복고주의적 개혁. 회복하다 옛날을. 그러니까 가보 1차 개혁 이전으로 회복하겠다. 즉 입헌군 주제 만들어놨다가 다시 전제군 주제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좀 나쁜 거예요. 자, 지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계란 국가가 발급했다. 지자는 땅지, 계자는 문서계. 지계를 세 글자로 늘렸으면 뭐죠? 땅문서. 땅문서. 똑똑합니다. 국가가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잘은 몰라도 돼요. 지계하문과 지방관청 중에서 하나와 땅 주인이 한 부씩 보관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땅 주인만 갖고 있었걸나? 땅 주인이 갖고 있던 그걸 그냥 시민에서는 그냥 뺏으면 끝이야. 그런데 이제는 땅 주인 거 뺏어도 국가가 가지고 이거 내 거래니 주장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권력 이용해서 함부로 못 뺏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계라는 문서 내에 지계라는 지계 이제 땅문서 내에 소작인 김계동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소작인도 마음대로 못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과 경작권 또는 소작권을 같이 인정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토지조사 사업 때 일본이 요 소유권만 인정하걸라? 그런데 이건 참 약한 사람들도 인정해준 괜찮은 근대적 토지제도였습니다. 서양의 측량 기술을 이용해서 땅문서를 발급했고요.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시켰다는 이것도 좋은 겁니다. 외국인은 개항장 안에서만 토지 소유가 가능했습니다. 예천에서 땅 못 사요. 그런데 계속 발행하고 있었는데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독도 뺏어가면서 방해로 완성을 못합니다. 그리고 일제는 우리나라를 뺏자마자 바로 일제식 토지조사 사업을 벌여서 이걸 무력화시킵니다. 평가 긍정적인 면은 자주동 노비지가 뭐 확보했습니다. 마누라가 죽은 다음에 세운 나라니까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주체적 근대화 추진한 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면에서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요. 청나라가 거의 지들 땅 취급하던 간도, 연해주 이쪽 지역을 직접 관리를 했고요. 군사도 증강을 시켰고요. 경제도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하지만 집권 세력도 온건이죠. 온건파가 또 독재하면서 얘네 또 부정부패 일어날 거 뻔하고 전제군 주제가 너무 강화됐다. 황제와 측근의 권력이 너무 집중되었다. 그리고 개혁 추진하기 위해서 옛날에 당백전 발행했던 거 기억나? 그런 거 식으로 당 25전 그거 뭐라 그러더라? 백동화 같은 걸 막 남발해요. 남발하고 하면서 세금도 증가시키고 하면서 제대로 된 개혁은 완전히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개혁은 아니었다. 자, 요것뿐만 아니라 요번에는 모든 별 탐구 활동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많습니다. 일단 지계 중요하고요. 자료 2가 독도 관련된 땅입니다. 자료고요. 진한 거 쪽지 좀 많이 낼 겁니다.
그리고 자료 3은 간도 관련된 거예요. 문제는 별로 없는데 읽기 자료 자체가 중요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